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네, 오랜만에 금요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뭐 보통 이제 아빠들은 이제 금요일 날로 토요일 날도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죠. 일어나서 시장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는데, 오늘 저도 뭐 녹음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일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한번 하죠. 뭐 저도 정리를 하고 지루한 행보장세로 끝이 났다. 다우가 선전을 했습니다. 왜 다우가 오를까? 이 why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지금 다우가 이렇게 오르는 걸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 시장하는 것 바가 뭘까? 이 부분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엔비디아 이후 22일날 엔비디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쪽에 또 방점을 찍어야 할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가장 큰 숙제처럼 들어와 있는데, 일단 금요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번 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4월 인플레이션 둔화, 9월 인하 기대감이 지속됐다. 어제 첫 4만 선이 돌파됐다. 호실적 월마트가 주가를 이틀 연속 활짝 열었다. 호실적. 네. 유가 상승 속에서 세브론도 주가가 올랐다. 국채금리성 그대로 오르고 은행주도 오르고, 반면 기술주는 혼조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MD가 오르고 엔비디아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우가 4만을 넘었다는 것과 다우를 구성하는 종목 30종목인데 이들이 호실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즉 시장에서 올드한 냄새가 나지만 이들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섞는데 9월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국채금리가 내렸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은행주가 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는 혼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에게 주문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 너무 이제 공급이 지체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삼성을 빨리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전 첫 번째로 눈에 확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HBM, 삼성 관련 HBM 서프라이 체인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겠구나. 빨리 삼성을 들고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 TSMC에 견제만 없다면 삼성을 빨리 들고 싶은 거죠. 이러한 면에서 다음 세대 HBM의 3 이 시대로 갈수록 삼성의 파워가 세질 것 같다. 물론 이제 SK도 잘할 수 있지만 SK를 조금씩 줄이고 삼성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여러 생각이 교차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다우 주가 지수를 봅시다. 이거 5년 그래프인데 거의 2만 달러, 2만 5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만 5천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4만까지 갔으니까 5년 동안 지수로서는 2배가 한 거죠. 네, 2만에서 4만, 100%가 오른 거죠. 그렇다면 보통 종목은 여기에서 한 2배에서 3배니까 200에서 300% 정도는 다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다우존스는 애플이 제일 크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있다는 거. 월마트가 있고, JP모건이 있고, 비자가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있고, 인텔이 여기에 들어가죠. 나이키도 들어가고, 시스코 시스템즈, 보잉, 세일즈포스, 예, 마크앤코죠. 마크앤코. 다음 존슨앤존슨, 홈디포, 쉐브론, 프록터 갬블, 골만삭스, 디즈니, 코카콜라, 캐터필라, 맥도날드, 암젠,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3M, 그렇죠? IBM, HON은 한일이죠. 한일, AX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러스 컴퍼니, 다우,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핵심 종목들, 지금 이제 올드하지만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들이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록터 갬블, 골만삭스, 이런 것들, 네, 나이키, 인텔, JP모건, 올마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엔비디아발 시장이 한번 시장을 크게 끌어올린 후에 왜 이렇게 올드한 종목 쪽으로 지수가 가고 올라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올드한 종목과 지수들이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모습이다. 프로핏. 그리고 수익성 프로핏 규모가 매우 크다. 네, 라지 규모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들의 이익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에 이들이 새로운 AI 시장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드림 그로스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데 이들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인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났고 이들이 시장을 끌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이 아마존이란데 다우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올마트, 그다음 은행 쪽들, JP모건 같은 쪽들, 애플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이 키우는 인텔, 나이키, 뭐 이런 종목도 보잉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해서 그 AI를 이제 2세대로 적응 단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파워와 글로벌 파워와 브랜드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다우에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다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뒤집어 보면 하드웨어 시대가 1세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하드웨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소프트웨어 시대인데 우리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쪽의 시대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돈과 연결된 큰 어떤 기업들, 제조업 기반들, B2C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1세대가 끝이 나는, 수익이 일단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제가 보는 다우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끝난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2년은 4.827, 0.2bp, 10년은 또 0.2bp, 그렇게 금리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 반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이제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계속 올라오죠. 중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금과 은과 구리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한 번인데 금 한번 봅시다. 금은 1.44%로서 2,419달러. 다시 이제 최고점을 찍고 올라오네요. 구리도 5.0825, 1온스당 구리 선물이 5.0825달러.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결국 원자재 가격을 끌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물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가 문제가 되고, 그동안 중국이 침체로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물가가 좀 잔잔했었는데, 중국이 다시 시장에서 뭔가 펌프질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을 시키면서 끌고 올라온다면 생각만큼 디스인플레이션은 크게 가지 않을 가능성,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더 힘든 거죠. 이런 악순환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중국의 상승은 양날의 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WTI도 0.97달러 상승하면 다시 80달러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9월달 우리 금리날 그렇게 기다리고 또 미국이 선거를 또 놔두기 때문에 9월 11월 두 번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장이 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이 올라오면 우리나라의 바닥을 잡아주고, 미국이 쓰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3천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밌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에게 칩을 줬다. 너무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전용 칩을 AMD가 줘서 엔비디아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AMD는 오르는 거. AMD는 1.14% 상승하고 엔비디아는 1.99%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22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면은 매도해야 될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어제 살짝 강세는 거의 보합에 움직였습니다. 104.37. 네, 다음 점은 전략 간단히 봅시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HLB가 시장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네, 저는 사기꾼이다. 이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속지 마라. 뭘 해도 사기꾼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오딩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만의 개사기꾼이다. 절대 속지 말자. 이게 저의 생각이죠. 정말 고소하고 싶어요. 매니저 입장에서 정말 고발하고 싶습니다. 13만 명인가 10몇만 명이 여기 붙어있던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가 붙어있던데 진양군 사기꾼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한번 봅시다. 시장의 빠른 패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버릴 것과 참고 견뎌야 할 것에 대한 구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어제 24원 이상의 원달러 환율이 반등해서 1350원을 재돌파했죠. 원화가 약세. 이처럼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음식료와 전기가스업이 올랐다. HLB로 코스피가 박살났는데 음식료가 올랐다는 거죠. 네,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가 올랐다. CJ푸드 김값이 오르고 참치 가격이 오르고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밥용 김의 도매 가격이 80.1% YY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단타죠. 네, 단기 테마였는데 저는 쫓아가면 안 된다,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쫓아가면 안 돼요. 단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도 괜찮지만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차익 매물 기회가 될 것이다. 이분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차익 매물 기회로 봐오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그 다음에 관심사는 그러면 엔비디아 이후에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들어온 건 없다. 다만 WWDC 애플밖에 없는 것 같다. 애플의 폴더블 폰, 언디바이스 AI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지금 애플 정도 되니까 구글과 챗GPT를 경쟁을 붙여서 이기는 제품을 넣겠다는 거예요. AR 모드에. 여기에 관련된 수혜 신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언디바이스 AI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H라든지 이런 종목들. 네.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급속히 시장의 AI 2세대 전쟁으로 들어갈 것이다. AI 2세대 전쟁의 핵심은 자기 자체의 개발 능력. 그렇죠? 다음에 언디바이스 AI 뭘 넣고, 다음 중국은 또 어떤 모습으로 쫓아오고, 실제로 B2C 우리의 삶 속에서 AI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돈을 버는지. 그런데 이제 쪼가리로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는 차라리 언디바이스 AI에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말이 이중적이죠. 하드웨어 시대는 갔는데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만한 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의 전자반 IT나 HBM이나 이런 쪽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수혜주 중심으로 내일은 좀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을 한번 내일은 또 분석을 해드려 올리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저도 주저주절 했는데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죠. 네, 좋은 주말입니다. 햇살이 아주 오래 싱그러움 있고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나무가 많은 아파트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에 굉장히 녹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체질이 변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콧물이 많이 나오고 두통이 좀 심하게 오고 꽃가루에 아주 녹아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건강관리 쪽을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다시 보면서 좋은 건 역시 수면의 질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우리의 치매도 그렇고 건강 당뇨도 그렇고 다 푹 자야 되는데 현대인은 잘 수가 없죠. 일도 해야 되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곤 그 사기꾼 때문에 매우 화난 한 주였다. 저는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이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제가 항상 단언하죠. 믿지 마라. 사기꾼이다. 저는 단언을 한 거죠. 우리 스터디 모임, 우리 카페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양곤에 대해서 저는 사기꾼이라고 단언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열어보신 분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허락을 해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와 그다음 유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꼭대기 증후군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유중과 전환사채를 많이 받는데 어제도 이제 하나마이크론인가요? 이쪽에서 유중을 해버리는데 1,000몇백억 원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분이 68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용도 쓰고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죠. 바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은 IT나 반도체 중에서 나름대로 수익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들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